아버지, 제 남편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너, 그런 조그만 장사꾼이랑 살겠다고? 내 딸은 그런 데 쓰라고 키운 게 아니다. 딸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한 실리콘밸리의 전직 부사장 아버지. 결혼식 날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딸은 결국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녀의 인연은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모든 걸 잃고 무너진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무시했던 그 사위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순간 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말한 그의 입술에는 오래된 눈물이 맺혀 있었죠. 무너진 거인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딸의 선택은 왜 결국 옳았던 걸까요?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이번 서울 출장은 한국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그 저녁. 저는 혼자 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도저히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켜보려던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메뉴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어가 꽤 유창했죠. 저는 감사하다며 그에게 추천을 부탁했고, 그는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정식을 추천드립니다. 외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호였어요. 근처 전통시장에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작은 사업이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만났던 사업가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수익보다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대화는 예상보다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미국의 기업 문화, 그리고 각자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군요. 내일 새벽에 한강변을 걸을 예정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한강변에서 재회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발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호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저를 점점 더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시장 할머니께서 직접 키우신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클레어 씨도 언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호는 늘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작은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감사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그의 철학이 저를 감동시켰죠. 석 달 후 저는 휴가를 내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지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저를 시장으로 데려가 상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클레어 씨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상인들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인사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지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1년간의 교류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호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클레어, 저와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마이클 윈슬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아버지에게 지호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너, 그런 조그만 장사꾼이랑 살겠다고? 내 딸은 그런 데 쓰라고 키운 게 아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지호의 진심과 그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클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어? 안정적인 미래?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없지 않아. 결혼식 날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버진 로드를 걸어야 했죠. 그 순간의 아픔과 동시에 지호를 향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클레어,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운영하는 마트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클레어, 오늘 새로 들어온 유기농 토마토 좀 보세요. 충청도 농가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정말 싱싱하죠? 지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물건을 검수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만 전달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프로 정신을 보았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 시장 상인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도움과 상인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죠. 클레오 씨, 이거 미국 사람들도 좋아할까요? 우리 김치 말이에요. 김치 가게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SNS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소셜미디어 경험이 마트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전통식품들의 매력을 영어로 소개하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라인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하지만 지호의 진짜 모습을 본 건 그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에 직접 물건을 배달해 드렸거든요. 할머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지호는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는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호 씨가 오면 우리 집에 손자가 온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이죠. 지호는 돈이나 지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지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작지만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클레어, 아버지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 동업자가 횡령을 했다는 거야.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쌓아온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셔.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아버지였거든요. 지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지금 당장 아버님께 가세요. 가족이 힘들 때 함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기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가야 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도 딸인 클레어가 곁에 있어 드려야 합니다. 급하게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눈빛도 생기를 잃은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왜 왔어? 내 남편한테 자랑하려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망했다고?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희망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걱정?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야.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며칠 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지호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클레어, 아버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절망감이 결국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일단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지호가 준비해둔 공간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지호의 정중한 인사에는 대답하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 서울이 이렇게 컸던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저희가 사는 지역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곳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지호는 아버지를 위해 따로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저희 집은 작지만 아버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하실 뿐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고 식사도 혼자 하셨어요. 지호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짧은 대답만 하실 뿐이었죠. 그러던 중 지호의 온라인 플랫폼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류 확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클레어, 아버님께 조언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아버님은 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호,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주실까요? 한번 부탁해보죠. 거절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지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오랜 침묵 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 물류 시스템 확장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아버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난 후 지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딱 일주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무거운 한숨과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야.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호와 함께 창고를 둘러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신 모습이 예전에 당당하던 아버지를 연상시켰어요. 이게 너희 창고야? 네, 작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창고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물건들의 배치, 동선,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예전 CEO 시절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동선이 비효율적이야. 자주 나가는 물건들을 입구 쪽에 배치하고 재고 회전율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야 해.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봐, 이렇게 ABC 분석법을 적용하면. 아버지의 설명이 시작되자 창고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재고 시스템은 완전히 바꿔야 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되면 과재고나 품절 상황을 막을 수 없거든.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창고에 나오셔서 저녁까지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셨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아버지를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좋아. 이제 이해했어.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해보자. 개선된 시스템이 가동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업 효율성이 30%나 향상되었고
재고 관리도 훨씬 정확해졌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개선될 줄 몰랐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야 별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으셨지만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지호야, 내일 물류 업체와 미팅이 있다고 했지? 네, 새로운 배송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가 같이 가도 될까? 계약 조건 검토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참여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버지는 계속 회사에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호의 상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하루아침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였어요. 지호, 이거 어떡하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배송 지연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클레어,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때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지호야,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봐. 일일 주문량이 얼마나 늘었고 현재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말이야. 네, 아버님. 기존에는 하루 2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포장과 배송이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노트북을 가져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하시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먼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야 해. 임시 인력 충원과 추가 포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지호야, 위기는 곧 기회야. 지금 이 상황을 잘 넘기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아버지와 지호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평소보다 이틀 정도 지연될 예정이지만 더욱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소통에 고마워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아버지는 과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임시 물류센터를 확보하셨고 지역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포장팀을 꾸리셨어요. 실장님, 이 시스템 정말 효율적이네요. 작업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중요한 건 품질 관리야.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야.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직원들도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지역 상생 프로그램까지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지호야, 우리가 성장한 만큼 지역에도 도움이 되어야 해. 포장재는 근처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오고 배송은 지역 택배기사님들과 직접 계약하는 게 어떨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버님. 한 달 후 위기는 완전히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은 3배로 늘었고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이제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트 창립 1주년 행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호와 아버지는 함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제 둘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행사에서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괜찮을까? 물론이죠. 아버님 없이는 지금의 성장이 불가능했어요. 행사장에는 상인들, 고객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호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저희 회사의 물류 총괄이사이신 마이클 윈슬러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처음엔 긴장하신 듯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올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사위 지호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지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 사회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하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미안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 그날 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아버지가 매일 한국 이야기만 하셔.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엄마. 저희도 엄마가 오시길 바라고 있었어요. 2달 후 어머니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서울에서 함께 살게 된 거죠. 작은 아파트는 북적거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호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호야, 내년 확장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조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강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쫓아다녔던 성공이라는 게 참 허망하더라. 지금처럼 가족과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아버지의 손에는 지호가 건네준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단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거인이었던 아버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다시 일어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가족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